1시 30분 상황실 이건희 차장과 함께 문 열어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시장 흐름도 네. 좋고 특히나 코스닥이 강한데 그 와중에 코스피 시장에서 이 종목을 빼놓고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카카오 또 저희가 긴급 진단해 보도록 할게요. 3위 굳히기 자리에 들어갔어요. 이제 네이버 너 나와. 내가 3위 할래. 약간 이런 식인데 계속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 안에서 카카오와 네이버가 순위 싸움을 벌이고 있는데 뭐 다른 LG화학이라던가 뭐 SK하이닉스 이런 반도체 배터리주들의 시총 순위보다는 이들의 싸움이 굉장히 치열한 것 같거든요. 왕의 귀환이라고 표시해도 될까요? 일단 뭐 근데 카카오랑 네이버가 시총 3, 4위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핫한 거죠. 사실 네. 정확히 보면 뭐 제조업 기반이었던 우리나라가 뭐 이제 인터넷 플랫폼 회사가 지금 3, 4위를 한다는 거는 그러니까요. 뭐 사실 굉장히 좀 의미 있는 뭐 이벤트다 뭐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올 초에 한 시총 10위 안에 들어오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코스피의 주요 주식으로 바뀌었다가 지금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시총이 많이 올라왔는데 최근에 이제 미국 금리 인상 관련돼서 뭐 금리가 이제 안정이 되고 미국 국채 금리도 빠지고 사실은 뭐 성장주들이 미국에서도 지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제도 보면 나스닥은 올랐는데 네. 다우는 오히려 빠졌죠. 원자재들의 이제 가격이 급락하면서 빠졌는데 결국에 이제 이런 밸류에이션 부담 때문에 그동안 못 갔던 이런 성장주들이 다시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반등이 강하게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제 본격적으로 카카오나 네이버가 대표적인 건데 결국엔 지금 뭐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 실적으로 지금 극복하고 있는 중이 아닌가 밸류에이션 부담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밸류 부담도 실적으로 극복하고 있고 최근에 성장주들의 흐름이 좋은데요. 증권사들의 목표 주가는 그럼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한번 저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보시면 대부분 현대차 증권의 경우는 16만 원의 목표 주가를 제시하고 있고요. 이베스투자증권 18만 2천 원, DB금융투자는 17만 원, 교보증권에서는 14만 원의 목표 주가를 제시했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카카오의 주가가 액면 분할하기 이전 주가로 다시 갈 것이다라는 말도 있는데 다른 뭐 배터리랑 반도체주들의 경우에는 현상 유지 상태잖아요. 왜 조용하고 그의 반대급부로 이들이 떠오르는 걸까요? 아니면 정말 이들이 잘 갈 만한 이유가 있어서인가요? 일단은 뭐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딱 숫자가 보이죠. 사실은 뭐 가격도 보이고 네. 뭐 거래되는 가격도 보이고 뭐 그다음에 지금 가격이 좀 정체 상태고 수요도 지금 예상보다 확 늘어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이제 전망들이 나오면서 좀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엄청나게 줄어들거나 이런 건 아니고 맞아요. 증가 추세가 좀 감소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다시 반등의 실마리를 좀 찾고 있는 중이죠. 뭐 최근 들어서 갑자기 이제 오늘도 보면 2차 전지 소재주들은 굉장히 좋은데 뭐 세트 업체들은 조금 이제 반등을 하는 기미를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이 카카오 네이버 다음은 2차 전지 쪽에 좀 무게가 실리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네이버 카카오는 여전히 뭐 지금 뭐 밸류에이션 부담이 좀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은 꿈과 희망이 더 많기 때문에 예, 그리고 뭐 좀 보는 관점에 따라 틀리긴 하겠지만 카카오는 지금 조금 저는 좀 과하게 올라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점에 따라 네. 다르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뭐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의 경우는 실적이라는 게 물론 카카오랑 네이버 실적도 너무나 좋지만 매번 우리가 반도체 그 지표로 확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카카오와 네이버의 경우에는 조금 더 꿈과 희망을 그렇죠. 조금 네. 더 반영할 수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주가의 움직임이 더 탄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요. 이제 카카오는 하반기 호재가 있다는 걸 정말 너도 나도 다 알고 있잖아요. 이게 주가에 다 반영이 좀 어느 정도 되어 있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아직 하반기 IPO 기대에 남아있다라고 보시는지요? 뭐 일단 주가는 어떻게 더 뭐 지금 제가 근데 최근에 카카오를 지금이라도 사야 되냐라는 전화를 많이 받고 있는데 네. 일단 그런 전화가 오는 거 보면 단기적으로 고점을 좀 온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또 지표로 예, 활용하시네요. 일단은 카카오 목표가가 저는 한 16만 원 정도가 적당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12개월 포워드 밸류로 따져도 100배가 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비싸고요. 네이버 대비해서도 엄청 비싼 상황인데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냐면 카카오는 자회사들 상장 이슈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올라가고 있는 건데 중복 계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제가 볼 때는 좀 카카오는 오히려 이제 자회사들이 상장하고 나면 좀 빠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카카오의 목표 주가가 16만 원인데 15만 원, 5천 원 거의 턱 밑까지 네. 온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차장님이라면은 지금부터는 어느 정도 매도를 하겠다.
카카오를 팔고 차라리 네이버를 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 카카오를 팔고 네이버를 사는 게 맞다. 예전에 제가 같이 사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예, 지금은 이제 카카오를 팔고 네이버를 사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이버 차트도 한번 봐볼까요? 네이버 지금 주가는 어때요? 항상 이제 카카오가 자리 뺏으려고 할 때마다 같이 올라가면서 자리를 안 내줬는데 오늘은 좀 역전이 됐어요. 네이버도 이제 뭐 40만 원까지 다시 왔는데 이제 신고가 부근까지 이제 빠졌던 폭이 다 올라왔죠 다시. 근데 이제 제가 왜 그렇게 계산하냐면 카카오는 자회사들이 상장하고 나면 사실은 뭐 지주사 같은 개념으로 바뀌지만 네이버 같은 경우는 자회사들이 상장한 게 없죠. 네, 다 갖고 있습니다. 다 갖고 있어요. 구글처럼. 오. 예, 그러면 지금 미국의 구글이나 뭐 이런 아마존들이 자회사를 상장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예, 그런 걸 봤을 때는 오히려 나중에 퍼포먼스는 네이버가 더 크게 나오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님이 네이버 아직 보유해도 될까요? 라고 하는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충분히 보유해도 되실 것 같고요. 목표 주가 50만 원. 이건희 사장님은 카카오를 슬쩍 덜고 만약에 그게 아쉽다면 네이버를 사는 게 또 하나의 전략이 될 것 같다.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뭐 엄마냐 아빠냐 고를 만큼 정말 좋은 두 종목이니까 갖고 계신 분들 수익 축하드립니다. 이어서 두 번째 상황실로 넘어가 볼게요. 드디어 5G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사실 상승할 때마다 상황실에서 다뤘는데 그 다음날 빠져가지고 이거 연속성이 없네 그랬거든요. 근데 최근엔 조금 분위기가 달라요. 또 미국에서의 인프라 투자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드디어 순환매 차례 왔을까요? 일단 뭐 지금 뭐 바닥이 워낙 많이 다졌죠. 네. 일봉이나 주봉상으로 보면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사실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한 번쯤 들어가 볼 수 있는 자리다. 이게 주봉을 펼쳐놨는데 뭐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거의 최근에 반등이 나오다가 1월 초부터 계속 쭉 빠졌죠. 1월 달에. 그러니까 작년엔 좋았는데 올해는 계속 안 좋은. 그러니까 작년에 기대감은 뭐였냐면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5G를 투자하지 않을까? 이거였는데 뭐 생각보다 투자를 안 하죠. 네. 그 이유는 결국에는 코로나가 생각보다 길어졌고 해결 국면이 이제서야 이제 좀 들어서고 있는 중이고 미국도 이제 확진자가 좀 줄어들면서 경제 활동이 본격적으로 이제 재개되기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뭐 사실은 이게 5G 투자가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 뭐 이런 것들을 통신사들도 좀 주춤주춤했던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백신 보급이 확대되고 코로나 국면이 진정되면서 이제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투자가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바이든 정부가 내놨던 법안들도 이제 뭐 공화당과 이제 엎치락뒤치락 싸우고는 있지만 뭐 올해 안에 뭐 상반기 안에는 통과가 되지 않겠냐. 뭐 늦어도 7월 달에 통과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통과된다라고 하면 그 금액은 좀 달라질 수 있지만 결국 인프라 투자를 한다는 거에서는 바뀌지 않는다라고 보고요. 그러면 기존의 인프라 이제 구형 인프라랑 네. 뭐 5G는 대표적으로 인프라 투자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이 투자가 아무리 미뤄졌다고 해도 인프라 투자 관련해서 통신 장비 투자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우리가 또 자율주행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기술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5G가 기반이 돼야 되고 수반이 돼야 되는데 너무 못 갔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럼 지금부터는 정말 이번에 믿고 사도 괜찮을지 최근에 이 통신 장비주들의 주가 흐름 보면서 KMW 가격 전략까지 들어볼게요. 네, 일단 뭐 저는 지금 충분히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 저도 이제 5G 중에 종목 몇 개를 좀 밀었다가 계속 지금 뭐 답보 상태여가지고 사실 좀 그렇긴 한데. 사실 5G는 그런 게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 네. 저희들 증권회사 직원들 입장에서도 그 추천하기 참 애매한 그런 그래서 확인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뭐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는 좀 어느 정도 확인이 되지 않았나 싶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아직까지 이제 수주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숫자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그 불안감이 여전히 좀 남아 있긴 하지만 네. 이제는 본격적으로 좀 나오지 않겠나 기대감에 이제 한번 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작년에 좋았던 것만큼 올해 또 이제 다시 되돌림이 좀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회복 국면만 들어가도 뭐 괜찮다라고 봤을 때는 지금은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 KMW 같은 경우는 주봉상 보시면 알겠지만 뭐 되게 많이 떨어진 것 같지만 사실은 뭐 월봉 주봉 보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뭐 좀 많이 조정을 받았죠.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 월봉상 그 고점 부근인 8만 원까지는 충분히 반등은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KMW 8만 원까지 반등 가능하다라고 했고요. 그럼 만약에 지금 5G 관련주로 갖고 계신 분들은 그래 분위기가 왔어 그러면은 기존에 내가 갖고 있던 안간 5G 매도하고 대장 혹은 급등이 좀 나왔던 KMW나 서진시스템, 에이스테크 이쪽으로 몰아볼까 하는 그런 전략은 어때요? 그냥 기존에 갖고 있던 종목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별 차이는 없을 거고 아, 그래요? 죄송해요. 그러니까 대장주 중에 뭐 RFHIC나 뭐 그 서진 시스템. 서진 시스템 네. 뭐
어떤 거든지 간에 하나씩 갖고 계시는 게 뭐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KMW 포함해서 5G 통신 장비 중 드디어 순환매장이 온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 보도록 할게요. 이어서 세 번째 상황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진원생명과학인데요. mRNA 모멘텀은 종목 회사를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나씩 불을 지펴주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국책과제 주간 기업으로 선정됐다는 소식 때문인데 어떤 내용인지 이 국책과제 주간 기업은 진원생명과학 혼자인가요? 일단은 뭐 그거는 정확히 저도 기사를 확인해 보지 못했는데 네네. 일단 혼자 된 걸로 예상을 하고 보고 있고요. 뭐 mRNA 기반 제작으로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mRNA 관련으로 이제 플랫폼을 만드는데 백신을 만든 플랫폼을 만드는데 그것들을 하기 위한 뭐 기업으로 선정을 했다 국가에서 네. 한번 니들이 해봐 이렇게 한 거죠 이제 뭐 그래서 이제 지금은 원래 갖고 있었던 기술 뭐 2018년부터 보유하고 있던 기술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다시 됐고요. 이미 이제 자회사 지난번 월요일에도 나와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VGXI가 갖고 있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100% 자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회사에 대한 이제 그 평가들이 좀 높아지고 뭐 지금 뭐 가치가 4조 이상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네. 여러 가지 이제 객관적인 지표를 대면서 이제 보고서도 나오기 시작하고 하면서 애널리스트들이 분석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시장에 급하게 좀 반영이 되는 부분이 있고 주가도 이제 단기적으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 계단식 상승을 보이면서 다시 예전에 이제 그 작년 9월달에 좋았던 그 주가 근처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진원생명과학 오늘 주가 급등세가 나오고 있는데 리딩투자증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최근에 증권가의 리포트도 나오고 있잖아요. 엄청난 저평가다라고 평가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건 계산 방법에 따라 다른데 그 자회사의 그런 거죠. 걸 다 그렇죠. 따져서요. 예, 일단은 그 이 mRNA 백신 관련된 거라든지 뭐 공장 관련된 증설이라든지 비슷한 업종의 미국 회사를 비교했을 때 한 그 정도가 된다라고 봤기 때문에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이 디스카운트가 항상 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거를 뭐 고지고대로 다 믿으면 안 된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되는데 지금은 워낙 mRNA에 대한 관심이 크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실은 이 회사가 그런 것들을 준비해 온 거는 18년부터니까 사실 오래됐죠. 오래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 어떻게 반영되고 가치가 반영되냐는 뭐 좀 지켜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 말에 현혹되시지 마시고 네. 오히려 좀 객관적으로 좀 분석을 하시면서 따라가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 또 여기서 가격 전략을 세우기가 조금 어려워지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오늘은 급등을 했으니까요. 만약 급등하기 전이라면 조금 더 보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마냥 긍정적으로 보기도 어렵고 오늘은 급등을 했고 여기서 어떻게 전략을 세울까요? 일단 홀딩할까요? 저는 일단은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홀딩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 갖고 계시면 굳이 지금 파실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워낙 강하게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고 뭐 기본적인 이론이지만 거래량이 터지고 올라가는 거는 뭐 갖고 가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1차 목표가는 저는 한 3만 원으로 제시를 해드렸는데 일단 그 이유는 뭐 기술적 분석입니다. 기존에 이제 고점 부근에 오면 한번 또 저항을 받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한 3만 원 부근이라고 보고 있고요. 3만 원을 만약에 강하게 뚫어준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제 한 4만 원까지도 한번 갈 수는 있다. 왜냐하면 이게 바이오 종목들이 보면 한번 추세를 탈 때 좀 강하게 올라가는 맞아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뭐 어떻게 숫자상으로 계산하거나 실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더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차는 3만 원, 2차 4만 원의 목표 주가. 일단 갖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홀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상황실로 넘어가 볼게요. 아난티인데요. 북미 대화 기대가 나오면서 오늘 갑자기 경협주들이 상승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갑작스러운 급등은 아닌 것 같은 게 지난 한미 정상회담 때 이후부터 계속 경협주가 거론이 돼 왔거든요. 어떤 내용들이 지금 시장에서 흘러나오고 있죠? 뭐 기사화는 크게 많이 안 됐지만 사실은 이제 뭐 미국이 북한과의 관계에서 뭐 트럼프 때처럼 이렇게 이상하게 바뀐다든지 뭐 좀 강압적으로 나온다든지 이렇게 아니라 언제든지 대화는 할 수 있다. 이제 근데 하지만 이제 북한에 달려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북한 관련돼서 우호적인 배경들이 이제 국제 정세들이 좀 펼쳐져 있는 상황이고 국내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뭐 백신을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도 백신을 뭐 북한에 공급할 의사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이런 것들이 근데 문제는 북한은 반응이 없죠 지금 현재. 아직까지 너무 전혀 조용하던데요? 반응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북한 반응까지 나오게 되면 좀 확인이 될 수 있고 서로 이제 어떻게 공방이 나올 수 있는데 아직은 좀 그런 부분들은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저희가 그걸 예측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고 네. 특히 이제 아난티 같은 경우는 그것 외에도 주요 사업 자체가 국내의 여행이라든지 뭐 레저와 관련된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회원권이 그렇게 비싸다면서요? 아난티 뭐 클럽이라든지 아난티가 골프장도 갖고 있고 네. 그 안에 이제 리조트도 갖고 있고 뭐 지금 여러 가지 호텔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호텔, 콘도 뭐 그다음에 리조트, 골프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면 다 지금 생각해 보시면 다 좋은 거죠 국내에서. 예, 어디에 가나 뭐 저도 얼마 전에 어디 여행을 갔다 왔는데 굉장히 사람들이 많고 네. 예. 지금 호텔 가격들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들 때문에 실적은 다시 돌아설 수 있다. 숫자로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난티는 두 가지를 다 갖고 있네요. 경협주라는 기대도 있지만 아난티가 갖고 있는 본업 자체가 워낙 여행 그 수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기대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협주 내에서도 탄력도가 큰 것 같은데요. 가격 전략 세워보면서 아난티는 어떻게 해볼까요? 지금 매수하기는 조금 그럴까요? 저는 지금도 매수는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예를 들면 뭐 호텔신라라든지 뭐 아니면 뭐 롯데관광개발이라든지 지금 관련된 비슷한 종목들 군을 보면 기존에 이제 코로나 이전 가격보다 훨씬 더 한 30-40% 이상 더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네. 아난티는 이제 가격이 어떻게 보면 코로나 직전과 비슷하다라고 봤을 때는 뭐 지금 가격도 뭐 그닥 부담스럽지는 않습니다. 근데 오늘 당장 사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오늘은 좀 급하게 올랐기 때문에 뭐 조금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요. 한 11,000원 밑에까지 좀 밀리면 그때 좀 매수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남북 경협보다는 내수 관광 수혜가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로 이제 경협을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목표가는 한 16,000원까지도 가능하지 않겠나. 네, 아난티 16,000원의 목표 주가 제시해 드리면서 저도 이 종목 많이 올랐다 생각했지만 이전의 차트를 봤을 때는 전성기 때 주가랑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일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신규 매수도 가능하다라고 하니까요.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건희 차장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